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차가 이제 동네 차인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 점검하고 이따가 잠깐 이제 조금 시간 있을 때 근황 좀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죠. 우선 그러면 요거 좀 정리 먼저 하시고. 요거는 이제 이제 라이트가 안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네. 엔진오일 미션을 냉각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일단 점검을 해서 시간 내서 와서 해야지. 오랜만인데 언제 오신 거예요 여기? 온 거는 우리가 3월 11일 날 개업식을 하고 이제 그 길동에서는 12월 31일 날 마감을 하고 왔지.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뭐 그 짬에 영국도 갔다 오고 이태리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아 여행 갔다 오셨어요? 이태리 로마의 그 바티칸 궁정도 가고 네.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품이라든지 천장화 뭐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창조 세계 신비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왔지. 웨일즈, 아일랜드, 웨일즈,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거든. 그 이제 웨일즈를 가보고. 근데 웨일즈 사람들 되게 크더라고. 덩치가 엄청 커. 그게 왜 그러니까 곡창지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크더라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아니 거기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왔는데. 혹시 사진 같은 건 안 찍으셨어요? 찍은 것 같은데? 이것도 로마인데 이게 다 로마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작은 집, 스몰 하우스라고 해서 스몰 리스트 하우스잖아. The small list house. 웨일즈도 가보니까 전부 다 전쟁의 역사야. 성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성들에 돌과 돌을 어떻게 쌌을까? 어떻게 붙였을까? 내가 엔지니어로서 그러니까 한 1000년이 정도 됐을 텐데 그렇게 돌이 붙어 있는 것이 뭔 그 돌 본드가 있나 봤더니 석회석하고 화산재와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그 본드를 썼다는 거예요. 전부 전쟁의 역사더라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사모님하고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거 아니에요? 딸도 있고 딸도 이제 그때 휴가를 내서 딸하고 사위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이태리는 우리 이제 딸하고 3명이서 유럽을 한번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일을 시작하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건축 허가도 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자동차 한 대가 이 폭이 4m에 4m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12m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땅 구조상 한 11m로 한 것 같고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가 9m. 그래야 공간이 넓어서 자동차 정비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 이렇게 동향으로 저쪽이 동향이 동양인데 한 52평 정도로 이 바닥 면적이 52평이고 이 땅 평수는 216평에 건폐율은 40%. 요 52평을 짓고 2층을 좀 졌기 때문에 사실은 30평의 용적률이 남아 있어. 그죠? 주차장 부지 저쪽에 이제 콘크리트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저 시커먼 그 튜브가 전기선이야, 전기선. 그리고 그 콘센트도 전기. 그래서 나중에 이 이제 아스콘 안깨도 저기서 바로 파면 수도와 전기가 다 나와 있어. 아마 30평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 내가 왜 남아 있냐면 이거는 뭐 전기 자동차를 하게 되면 전기 자동차 이제 허가를 내서 다시 건물을 져서 수리점으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여기 이제 와서 보니 우선 공기가 너무 맑다.
주위에 이렇게 조금 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공기는 좋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 이제 알고 와서 봤더니 여기 그 제조하는 공장이라든지 물류하는 창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제가 소문이 좀 난다면 아마 대박을 치지 않을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응대를 잘 할 건가? 이것이 되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해서 이제 손님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 아니 폴딩 도어는 왜냐면 내가 슬라이딩 도어, 폴딩 도어가 그 샷다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단열 때문에 유리가 이중이에요, 이중. 근데 이중인데 무거워서 이 유리가 이중입니다, 이게 이중. 무거워서 단열은 잘 될 것 같고 비 오는 날도 이 캐노피라는 게 있어요, 캐노피. 이거 캐노피가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원래 콘크리트 할 때부터 이게 천막이라고 그러죠, 천막. 캐노피가 법적으로 한 80c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자동차로 올렸을 때 높이가 5m예요. 높이가 5m가 돼야만 우리가 서서 정비를 할 수 있고 제품이나 뭐 부품을 쟁여놓는 공간은 저 뒤로 창고로. 여기가 이제 부품 창고인데 여기 이제 이게 계단실 밑에도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긴 한데 짜투리 공간에 이제 발란스기라든지 탈착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볼까요? 엘리베이터는 이게 이제 부품 창고예요, 부품 창고. 약간 머리를 조심하시고 중요한 부품들은 여기 다 놔뒀다가 오일도 쟁여놓고 뭐 오일도 하고 해놨다가 이제 와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부품 창고가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공구 다이 같은 거 옛날에 쓰던 거 내가 다시 페인트 칠해가지고 다시 이제 싹 갖다가 놓은 건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뭐 진열을 엄청 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디 있다라만 알면 그냥 탁 가져가면 되니까. 이 공간도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장님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왜냐면 이거를 하려고 그거를 5m로 했는데 5m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야.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 화장실. 우리 그 회원들이 꼭 이게 비데가 있어야 된다고 비데를 자기가 사다가 놨어요, 어떤 분이. 비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장구니까 여자 별도로는 하지 않았고 공간에 있어서. 깔끔한 거. 그 더 좋은 공간은 이쪽이. 여기는 뭐예요? 뒤에 이제 창고 개념인데 이쪽에 내가 어떻게 써볼까 했는데 이 뒤로 이제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이거 천막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비가 줄줄 새면 안 되니까. 이 뒷문으로 가면 바로 문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는데 이제 다시 설계를 바꿔서 입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왜냐면 그러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대문도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차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걸 이 펜스를 쳤네요. 펜스를 쳤다고 보고. 여기 왜 생수가 많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멀으니까. 사모님 계세요? 아니 지금 저 오늘 토리라고 그거 갔어요. 서울. 여기가 평수로는 한 40평. 저 부품 진열하는 거를 이거를 그냥 내가 버린다고 그랬더니 닦아 쓴다고. 지금 세척 중이시죠? 네, 세척 중이에요. 저쪽으로 이렇게 베란다가. 베란다도 되게 길다. 이게 여기 이렇게 길죠. 그 먼지 많이 들어온다고 다 막았어요. 우리 사장님은 이제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침대를 별로 싫어해서 그 안방에서 자죠 뭐. 이게 이제 온수 매트로. 아직 청소는 오늘은 이제 바빠서 청소를 안 하고 가신 것 같은데 온수 매트 깔고 여기서 자죠. 근데 이제 침대를 안 쓰세요?
침대를 그렇게 별로 쓰고 싶지 않더라고. 사모님 어디서 주무세요? 그거 같이 자죠. 같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설계해서 이제 한샘에 주문한 건데 이게 요 주방이 좀 이렇게 잘 이쁘게 잘 뺐죠. 2층에 이제 옥탑을 또 하나 쳤어요. 이게 옥탑이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여기 기도하고 여기 내 운동하는 그런 실로 여기 이 지붕이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네요. 이게 반듯하게 지면 안 돼. 이게 법적으로 허가된 단열을 하기 위해서. 단열? 단열.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걸 해준 거야. 베란다가 넓죠. 코팅도 다 한 거 네, 같아요. 방수 다 했죠. 여기 이제 산이 바로 보여서 참 공기는 저기 백봉산입니다. 백봉산. 내가 올라가 봤는데 완전 밀림이야, 밀림.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가 보면 그냥 바로 그냥 길이에요. 여기가 대로변.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차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실상 와서 보니 이 뒤쪽으로나 골짝골짝이 이게 화도 IC가 있어. 화도 IC가 서울에 되게 가까워요. 화도 IC가 어느 방면이에요? 화도 IC가 저쪽 방향이죠. 저쪽 방향. 저쪽 방향인데 화도 IC를 건방으로 해서 창고들이나 물류 창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한 회사를 한 3개 정도 잡았는데 자동차 수리하는 데는 서울보다 훨씬 여유 있게 많이 수리하지 않을까. 어제 그저께는 그 차가 왔는데 SM7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레카차가 서울에서 하던 그 유명한 사람이 여기 왔는데 이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그 캠각 센서 뱅크 완액 캠각 센서를 하나 갈아주고 이제 돈을 받고 갔는데 레카는 사장님을 어떻게 알아? 글쎄 나는 그 신기해. 그 사람이 그 레카 기사들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디가 실력이 있다 이런 걸 다 알겠죠, 그죠? 사장님 이제 많이 유명해지신.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시길 여기가 그때 이제 한 대지가 500평 정도? 그렇게 더 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지. 좁아서. 그때 왜 여기 굳이 이곳을 땅을 사신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그 우리가 길동에서 할 때 그 길동에가 이제 주인이 땅을 내놨어요. 어떻게든 집을 짓거나 팔리면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 막 서하남으로 하남으로 막 땅을 보러 다니고 건물을 보러 다니고 내가 가게를 해야 되니까 가게에 있는 땅이나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모 지인이 여기에 216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길가 땅이다. 지금 6년 전이었기 때문에 참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집들이 주위에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미래에 길가 땅이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샀죠, 내가. 그럼 자동차 정비에 있어서 인생 2막이 시작이 된 자동차 정비인데 이제는 잘하면 여기가 토요일날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쉼이 있는 삶?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좀 잘하면 서울보다는 더 여유롭게 차를 잘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고객한테 올인을 해서 서비스를 할 거거든.